아만모 채널 프로레슬링 이야기. 지난번 1부에서 보셨듯이 의외 선수들이 WCW에서 중용받지 못하다가 WWE에서 대박이 터진 건 물론 프로레슬링의 역사까지 바꿨는데요. 2부에서는 과연 또 누가 WWE에서 인생 역전을 터뜨렸을까요? 엣지는 엄밀히 말하면 WCW 출신이라 보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메이저 단체 입성은 WCW에서 먼저 했었는데요. WCW에서 데몬 스트라이커라는 이름으로 잠깐 잡으러 뛰었지만 결국 WCW와는 계약하지 못했고 WWE에서 오퍼를 받고 제대로 된 메이저 단체 입성을 해요. 물론 초기에는 재수없으면 귀머거리 기믹으로 데뷔할 뻔한 등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뻔했지만 그 뒤로 커리어야 뭐 메이저 챔피언 10회 이상, 태그팀 챔피언 10회 이상 등 손에 꼽을 정도의 레전드 커리어를 쌓고 팬들에게도 인정받은 만큼 자세한 거 하나하나는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패스하고요. 이거 생각하면 WCW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도 놓친 거밖에 안 된다는 게 참... 혹시 그래서 얘네가 망한 거 아닐까요? 가면 레슬러 루차리브레 하면 떠오르는 루차리브레의 전설이자 황제 레이 미스테리오 역시 WCW로 먼저 온 게 아니라 ECW, WCW를 거쳤던 선수였어요. WCW에서도 나름대로 크루저웨이트 챔피언과 태그팀 챔피언을 지내기도 했지만 결국 당시 바닐라 미드짓이라고 무시나가는 WCW 경량급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물론 WWE를 이적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지만 친구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어도 레이 미스테리오에게 기회가 왔었고 적어도 한때 단체 탑이었던 시절에는 나름대로 인정도 받는 등 단순히 무작정 푸시가 아니었음을 본인이 입증했고 요새 아들이 너무 잘 커서 좀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멕시코에서보다 어찌 보면 레이 미스테리오와 루차 리브레를 더 알아줬던 건 다름 아닌 WWE였다 할 정도였어요. 스카톨의 경우 WCW에서 메인 타이틀을 못 땄을지언정 정치질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스카톨을 보고 스카톨이 왜 여기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스카톨은 레이저 라몬으로 WWE에 먼저 데뷔하기 전 NWA에서 활동했고 당시 NWA 산하였던 WCW에서도 당연히 활동이 있었어요. 물론 사실상 큰 존재감이 없던 존재였고 말기에는 아예 다이아몬드 스터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뭐 두드러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WWE로 가서 레이저 라몬이라는 스카톨의 모든 면모를 보여주는 듯한 기믹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메인 이벤터 선수로 발돋움했고 비록 인성과 사생활 문제로 메이저 단체에서 메인 첨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WWE에서 숀 마이클스와의 역사에 남을 명경기를 펼치는 등 본인의 진가를 발휘하는 건 물론 다시 WCW로 거액의 연봉을 보장받으며 이적해요. 물론 WCW에서 결국 결말이 곧다구였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케빈 내시 같은 경우 앞서 말한 스카톨보다 더 심할 정도로 NWO의 사실상 실세이자 WCW에서도 실세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능력이 없진 않았지만 정치지가 권력까지 이용해서 수많은 타이틀과 메인 이벤트를 치른 만큼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케빈 내시 역시도 스카톨 같이 WWE에서 디젤로 활동하기 전에 마스터 블라스터 스틸, 닥터 엑스, 오즈, 비니 베가스 같은 여러 기믹을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특히나 오즈 기믹은 아예 유명한 판타지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따온 시대를 감아해도 뭔 같은 생각이 잘 정도의 기믹이었어요. 특이한 건 이 시기 잠깐 스카톨과 태그팀으로 활동했는데 그때부터 아주 질긴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WWE로 가서 그 이상의 엄청난 푸시를 받고 바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과 태그팀 그리고 당시 WWF 챔피언을 단 2년을 만에 따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다시 그걸 기반으로 WCW로 오면서 본인에게는 좋게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결말로 나요. 크리스 베나의 경우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미 WWE로 오기 전부터 WCW에서 사실상의 그랜드슬램까지 하는 등 타이틀만 보면 충분히 푸시를 받은 것 같지만 당시 WCW 헤드부커였던 케빈 설리번과의 레슬링 외에서 대립이 심각했어요. 물론 이 건은 크리스 베나가 케빈 설리번의 아내와 바람이 나버려서 그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까지는 각본이었던 크리스 베나와 케빈 설리번의 아내의 분류는 리얼리티를 더하겠다고 둘이 같이 여행을 보낸 거였는데요. 이러니 진짜 바람이 나지 아무리 그렇다지만 여튼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었고 크리스 베나의 WCW에서 대우는 좋지 못했어요. 특히 크리스 베나의 WCW에서 마지막 모습이었던 WCW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 등극은 계약이 끝나가는 선수에게 대체 타이틀을 왜 줬는지도 미스테리였고 다음날 바로 WWE로 간다고 그냥 타이틀 박살은 물론 비록 말소까지 했어요. 그래도 크리스 베나는 어떻게든 공식적인 사유를 통해 타이틀을 넘기려 했지만 WCW의 대답은 간단하게도 앞서 에디 게레로 때도 나온 너 같은 바닐라 미드짓은 흥행력도 없으니까 그냥 없어도 되니까 빨리 가세요 라는 역대급 발언하면서
그냥 보내는 건 물론이고 모두를 다 없던 이야기로 만들어요. 저나 구독자분들이 써도 이거보단 낫겠어요 진짜. 그렇게 바로 WWE로 이적한 이후로는 앞서 에디 기레로 파트에서 말했듯이 시청률로 엿을 먹였고 그 뒤로 제대로 된 단체의 탑 자리를 무려 레슬매니아 20, 특히나 역사적으로 유명하다는 10의 배수 레슬매니아 때 메인을 차지하는 영광을 받았죠. 팬들의 지지는 물론이고요. 그렇지만 그 뒤로는 영상이 나온 시점 프로레슬링 업계에서 사실상의 넘버2, 최대한 넓게 봐도 5손가락 안에 드는 트리플 H 역시 메이저 단체 커리어는 WCW에서 시작했어요. 물론 테라 라이징, 장폴 리브스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별 성과 없이 끝내고 WWE로 이적해요. 물론 여기서도 솔직히 초기에는 프랑스를 통일한 이유로 프랑스어도 모르지만 유럽 귀족 기믹을 맡는 등 시작부터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특유의 처세술과 당시 안 좋았던 WWE의 상황, 그리고 그 처세술에 버금 거는 프로레슬링에 대한 열정이 맞물려서 WWE에서는 메인 이벤터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해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 좀 지저분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회장의 딸인 스테파니 맥만과 만나 결혼하면서 가족이 되는 건 물론 주요 간부진까지 올라가면서 단순 선수로서의 성공만이 아닌 경영자로서도 성공을 거두면서 프로레슬링 업계의 큰손이자 영상이 나온 시점에서는 팬들의 희망이 된 상황이에요. 여담으로 WCW 있었을 당시 트리플 H의 능력을 보고 크게 키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릭 플레어였어요. 원래부터 존경하던 선수였지만 자기를 알아봐준 은인이라는 거에 감격하고 훗날 WWE에서 릭 플레어가 다시 슬럼프를 딛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쭉 돌아보면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프로레슬링계를 주름잡던 레전드들 상당수가 WCW에서 이적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보면 괜히 WCW가 나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물론 이거는 결과론적 이야기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결말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이적이 프로레슬링 업계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 선수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감상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며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